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시각 22일 오후 4시 기준으로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4.2%를 넘어섰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란 전망과 더불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번 주 미국채 금리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달러 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08%가량 오른 104.1을 기록했습니다. 달러엔 환율은 이날도 0.18% 오르면서 151엔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문바이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 인도법인 주식은 공모가격이었던 23.31달러보다 낮은 21.6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현대차 인도법인은 33억 달러 규모의 IPO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각각 2.5%로 전망하게 되면서 이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내년의 경제 성장률 역시 2.2%가량으로 지난 7월 내놓은 전망과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3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2%를 돌파하게 되면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날 다우와 S&P 500은 약보합, 그리고 나스닥은 반대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S&P 구성 종목 중 약 20%가량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완료한 가운데 대부분이 호실적을 전했고요. 또 간밤 GM이죠. 이 제너럴모터스가 역시 실적 호조 소식에 9.8% 이상의 주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또 M7 중에서는요, 그간 상승세를 이어왔었던 이 엔비디아와 애플, 또 바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모두 상승불을 켜줬습니다. 지금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요, 이 식약처가 위고비 등의 비만약의 해외 직구를 단속하겠다는 소식을 강경하게 밝히게 되면서 오늘도 비만 치료제 테마 강하게 고개를 들고 있고요.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나토의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일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 방산주 역시 계속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국이 이 폴란드의 자폭 드론이죠. 워메이트 3를 도입했다는 소식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드론주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전체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3% 이상 큰 폭으로 주저앉았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다행히도 반등 흐름을 주고 있지만요. 그 상승폭이 다소 아쉽습니다. 지금 이 시각 0.27%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577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인과 기관의 동반 투매 흐름이 두드러졌던 코스피 시장. 오늘 다행히도 기관이 이 바이코리아 기조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나란히 현재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어제 2.8% 이상 강하게 밀려나면서 순식간에 730선으로 밀려났던 이 코스닥 시장. 오늘은 0.16% 추가로 내려가면서 737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가 우세한 가운데 개인이 나홀로 250억 원어치 매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시장이 모두 현재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지만요.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마리화나 관련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바로 이번 미 대선이죠. 이 다음 달 5일 미 대선을 앞두고 현재 시각 22일 또다시 엎치락 뒤치락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다시 나와줬는데요.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의 지난 15일부터 또 21일까지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46%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43%, 약 3%포인트가 미달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미국 시장은 별 일이 없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닥이 1,400개가 빠지는 그 정도 흐름이었으면은 미국 장도 2% 3%는 빠졌어야 될 것인데, 자,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하나도 안 떨어져요. 역시 미국 시장은 역시 강하다. 자, 일단 반도체 지수도 크게 빠지지 않았고요. S&P 500도 어제 마이너스 0.05 정도. 뭐 거기다가 나스닥은 올라갔죠.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 오르고 나서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좀 올라갔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대체적으로 다 양호하게 지금 미국 장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래요. 자, 근데 그럼 우리나라는 계속 떨어지느냐?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이렇게 떨어졌던 부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미국 장이 좀 약하거나 그런데 미국 장이 안 약하니까 지금 좀 억울한 건데 코스닥도 코스피도 차트상으로 볼 때에서는 이게 비정상은 아니에요. 오르고 내리고 이 정도 혹은 여기까지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차트는 얼마든지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가 깨지면 그때가 비정상인데 안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미국 시장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목들은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매매가 괜찮게 나올 수 있는 지점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서도 독일에서 뭐 엠폭스 확산 뭐 이런 뭐 변종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또다시 움직이죠. 그래서 올 겨울에서는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올 거고 거기다가 지금 뭐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이런 이제 전쟁 이슈들 뭐 드론 이슈들 뭐 이스라엘 전쟁 이슈들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에 의해서 뭐 관련주들이 뭐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비만 치료제 뭐 당연한 얘기인데 비만 치료제에서 이제 심장병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찌고 그다음에 이제 비만들이 대부분 비만이 이제 살쪘다는 얘기잖아요. 체중이 과체중이 되면 뭐 내장 지방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병들을 줄여주기 때문에 심장 질환에 당연히 좋을 건데 그래서 뭐 거기에도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또다시 움직여주고 있는 뭐 샤페론이라든지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슈에 의해서 지금 종목들은 테마 장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만 보면 되고요. 우리나라 장이 뭐 계속 떨어지고 뭐 맨날 하락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떨어지면 올랐다가 오르면 또 떨어졌다가 하는 그냥 박스권 장세의 흐름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이슈에 있는 종목들, 거래 실렸던 종목들 뭐 그런 것들 위주로 매매하다 보면 지금 장이 약해서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전부 다 안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불안하겠지만 이러다가 저러다가 갑자기 종목들이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에머리지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것도 저기 뭐냐 대마 관련주 쪽인데 에머리지가 아닌데 대마 관련주 쪽에서 오늘 급등이 나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종목들이 아이큐어라고 갑자기 바닥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앞에 보면은 거래가 막 실려 있죠. 거래가 실려 있다가 조정받다가 지금 이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엑세스 바이오도 그렇고 랩지도믹스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게 튀어 올라가면서 이게 올라가는 흐름들. 그러니까 모든 많은 종목들이 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지금 갑자기 또 수젠텍도 움직이잖아요. 엠폭스 관련주. 그러니까 이런 식. 쭉 빠져 있다가 이런 식의 있는 흐름들이 올 겨울에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많이 나올 것 같으니 그런 이제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지금 프레스티라는 이것도 로직스인가? 이거 아니고 프레스티 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데 바이오파마인가 보다. 요것도 이제 복제약 관련주.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들은 바닥에 있다가 아까 생긴 게 그런 식으로 생긴 거. 수젠텍처럼 생긴 거, 뭐 엑세스 바이오처럼 생긴 거. 최근에 이제 오성 첨단 소재도 이제 대마 관련주 쪽으로 있는 이렇게 많이 거래 실리고 많이 빠져 있는 쪽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올 겨울에서는 잘 보면 좋다. 그러니까 이미 많이 빠져서 빠질 자리가 크지 않은 종목들 이런 거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도 뭐 계속 떨어질 모양은 아니니까 지금 계속 버티죠. 오늘 도치 모습인데 코스닥도 지금 아침에 좀 흔들렸다가 지금 아래꼬리 달리고 있고 이따가 뭐 중국 시장이 뭐 열리겠지만 뭐 큰 뭐 일은 없을 것 같고 뭐 미국 시장은 계속 실적 발표 가운데에서 계속 실적이 좋게 예상이 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나스닥은 결국은 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는 좀 고만 빠지고 이제 반등 나올 그런 이제 기회를 계속 다지고 있는 중인 것 같으니 일단 박스권 저점은 잘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좀 양봉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종목들이 움직이긴 합니다. 샤페론도 움직이고 수젠텍도 움직이고 아까 얘기했었던 아이큐어도 움직이고 명문제약도 움직였고 뭐 등등. 그래서 테마주들은 계속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우리 시장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이 저점 지지는 잘 되어주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또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현지 시간으로는 메타와 테슬라까지 실적 발표 꼭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계속해서 자본시장 통합법을 중시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피해 보시는 일 없도록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우리바이오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이큐어를 필두로 매섭게 움직이고 있는 다시 한번 이 대마 관련주 1.48%, 현재 우리바이오는 낙폭 기록하고 있네요. 지금 시각 3,600원 선에 거래 중인 우리바이오 또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줬는데 오늘 장에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나쁘지 않아요. 올 겨울에서 지금 지수가 이래서 그런데 코스피가 2,700, 2,800 쪽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바이오는 좀 예측 매수거든요. 근데 예측 매수를 하는 게 지금 나쁘지 않은 게 아까 봤었던 아까 프레스티 바이오로틱스 지금 17% 급등하고 아이큐어도 지금 상한가를 가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뉴스가 나오게 되면 갑자기 이게 튄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이 그랬는데 그런 애들 잘 보면 앞에 거래가 들어와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미 세력들이 작년이든 올해든 매집이 돼서 거래가 좀 들어왔던 애들이 갑자기 움직이게 되는데 미국 시장은 지금 빠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부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종목들 보면 뭐 걔네들이 뭐 우리나라 시장 흔들린다고 우리나라 시장 뭐 이상하다고 걔네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져요, 걔네들은. 걔네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냥 갑니다. 한국은 신경도 안 써요. 걔네들이 어차피 올라가게 되면 나스닥도 올라가게 될 텐데. 그럼 나스닥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야죠. 그러면은 그동안 못 갔던 바닥에 있는 애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바이오는 이제 대마 관련주 쪽도 이게 이제 심장 질환이 아니고 그 희귀병, 뇌질환, 뇌전증, 뭐 알츠하이머병,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이것도 신약 관련주로 또 들어가니까 올해 내년에서는 이제 신약 관련주 이슈들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제 CDMO하고 그다음에 뭐 금리 인하 수혜주, 뭐 생물보안법 뭐 이런 거 위주로만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는데 이슈는 돌게 돼 있으니까 제약주가 강하면 이래저래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항암제라든지 뭐 면역항암제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가면역 치료제 뭐 이런 것들도 이슈가 다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요 지금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저점 자리,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전저점 자리 딱 지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곧 양봉 뜨게 되면 앞에 거래량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면 한 방에 갑니다. 그럴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아이큐어가 대마 관련주인데 저게 지금 상한가를 갔으니까 그래서 저거를 이제 저점 매수를 해놓으면 저는 시장을 믿는 거예요. 시장이 팍팍팍팍 미국장이 콱콱콱 이게 떨어질 게 아니고 미국장은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꾹꾹 눌러놓고 있는데 눌러놓다가 이제 이거를 풀면 이제 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양봉 나오고 올라갈 때에서 낙폭과대 종목들을 공략을 해라라는 표본에 일단 우리바이오 오늘도 가져나왔으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우리바이오 과연 매수가가 어떻게 책정될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지난주에 공략해본 종목들 현재 상황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10월 14일 하나마이크론 12,260원, 2.5%의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고요. 10월 15일 오성 첨단 소재 1,830원 선에 만나봤는데 5.6%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또 10월 16일 엑세스바이오 6,380원, 2.5%의 상승률 마찬가지로 기록하고 있고요. 17일 대한전선 12,470원, 3.7%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또 18일 엑세스바이오 6,500원에 만나봤는데요. 3.1%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죠. 이어서 바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1일 랩 지노믹스 3,400원,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바로 어제 만나봤었던 KBI 메탈 2,820원 선에 만나봤는데 1.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종목 상황들 오늘 다 같이 짚어보고 왔는데요. 벌써 지난주에 세 종목이 완벽하게 이 목표가를 달성해줬죠. 과연 오늘 장에서는 이 지난 주인공이었던 KBI 메탈 어떻게 대응해볼지 추가 대응 전략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이 우리바이오 바로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KBI 메탈은 이제 구리 관련주이면서 전선 전력주였는데 IT가 지금 뭐 이렇게 힘을 못 내니까 그리고 어제는 원전 하나만 강하게 움직였으니까 이제 순환매로 얘기했던 건데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조정이지만 괜찮아요. 자, KBI 메탈 아침에서 살짝 움직였다. 자, 이것도 계속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떨어졌던 애들이에요. 계속 떨어졌던 애들이야. 전저점 지지하고 한번 다시 튀면 3,000원 이상으로 다시 올라올 거니까 뭐 어제 샀는데 지금 빠져가지고 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도 앞에 거래가 실려 있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전선 전력주들이 다시 움직이면 움직일 텐데 또 젠슨왕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빌 게이츠가 또 다시 뭐 투자를 했느니 아니면 뭐 아마존이 지금 최근에 투자를 했다고 이제 움직였죠. 원전 테마주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전력, 전기, 뭐 SMR, 소형 SMR 또 얘기가 나오면 언제든지 3,000원으로 튈 수 있는 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튀어야 되는 지수가 지금 오늘도 꾹 누르고 있어서 안 가는 것뿐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보유하셔도 되겠고요. 거래가 없어요. 떨어질 때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꾹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미약품. 자, 제약주들이 강합니다. 한미약품이 제일 약해요. 따지고 보면 강한 애들 중에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올 겨울에서는 제약주를 꼭 봐라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죠. 다른 이유가 아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유한양행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라가 있는 떠 있는 애들이 뭐가 있냐? 증권주, 은행주, 조선주, 제약바이오. 딱 요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엔비디아만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미약품이나 다른 애들은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알테오젠도 엄청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면 조정받아도 됩니다. 근데 이게 죽으면 안 되죠. 죽으면 안 되지만 근데 이게 조정받고 죽는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이걸 사줍니까? 절대 안 사줍니다. 이건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게 조정을 대충 받아도 개인들은 이거를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개인들 언제 들어가냐면 지수가 좋아진다는 얘기 나올 때. 그러니까 지수가 막 3,000 가고 3,300 가고 막 돌파되고 막 우리나라 시장 너무 싸다 해갖고 막 다 올라가고 다들 주식하고 싶어 난리 날 때. 그때쯤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덤비고 싶어 하지 지금 같은 시장에서 다들 지금 한국 주식 지금 침몰하고 있다고 다들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누가 삽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사고 싶어요? 절대 안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박살나기는 어려운 게 이게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박살나겠죠. 그러니까 기가 외국인들이 알테오젠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기가 외국인들이 샀어요. 근데 시장 분위기는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을 샀으면 샀지 우리나라 주식은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는 제약주들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게 무너지면 이걸 샀던 기관과 외국인들은 깡통시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무너져요. 그럼 안 무너진다라는 가정하에서 봤을 때에서 그러면 순환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미약품 같은 애들이 또 다시 움직이겠죠. 저는 그래서 요 대형주 쪽에서는 뭐 셀트리온, 한미약품, 뭐 녹십자, 뭐 SK 바이오팜 이런 애들을 좋게 보지만 대형주 쪽에서는 근데 조그만 쪽에서는 뭐 수젠텍 이런 애들, 수젠텍, 뭐 랩지노믹스, 엑세스 바이오, 휴마시스 뭐 이런 애들 왜냐면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약줄이 강하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한미약품도 무너지면 안 되는 쪽에서 하여튼 전 제약줄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제가 2년 전에 삼성중공업을 추천하고 나서 한 몇 주 뒤에 유상증자도 맞고 감자도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들 어떡하냐고 막 난리쳤을 때 이거 바닥이다. 그리고 유상증자랑 감자를 하는 거 보니까 재무제표를 어떻게든 얘네들이 그러니까 부실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새로운 수주를 따기 위해서 어쨌든 개선을 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거다 했는데 2년 뒤에 보니까 많이 올라갔죠. 그런 것처럼 조선주 2년 전에 제가 좋다고 얘기했을 때처럼 지금 제약주들도 올해 7월 달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작년에 움직일 줄 알았죠. 작년에 제가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계속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올해는 이게 맞아요. 그래서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주도 2년 전하고 작년하고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올해 정말 많이 갔죠. 작년에도 많이 갔지만 그런 것처럼 올해는 제약주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흔들려도 걱정 없다. 2년 전에 제가 삼성중공업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조선주들 바닥에 있을 때 이때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바닥이다. 근데 여기죠. 여기 3년 전이네. 2년 전이 4년 전이네. 2021년도 여기 유상증자 감자 맞을 때. 이때에서 조선주들 얘기했었었는데 한 1년 동안 잘 안 가다가 엄청 많이 올라왔죠. 뭐 증권주도 그렇지만 조선주, 방산주 같은 거 뭐 풍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이 방산주.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에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가서 관심이 없어요.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올해는 관심 있는 게 제약주입니다. 그래서 제약주 알테오젠 이런 애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마찬가지 관심은 없지만 강한 건 인정해주고 이제는 많이 못 올라간 한미약품, 뭐 녹십자 이런 애들하고 뭐 수젠텍하고 뭐 이런 애들 있죠. 뭐 엑세스 바이오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제2의 그 풍산, 제2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2의 삼성중공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하여튼 한미약품 양호하고요. 자, 다음은 현대약품. 자, 현대약품도 거래가 팍 실렸다가 지금 조정받고 이러고 있는데 얘가 이제 낙태법 지지 관련주이면서 숨겨진 비만 치료제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와요. 현대약품 비만 치료제. 그러면 예전에서 막 뭐 FDA 임상서부터 하고 막 준비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가는 애들만 가죠. 아직까지는. 뭐 이거 좀 움직이겠죠. 근데 지금 명문제약이 움직이니까 일단 현대약품, 일단 명문제약 뒤에 볼 거고 명문제약은 먼저 여기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럼 얘도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잘 갖고 있으면 돼요. 거래가 지금 안 실려서 그런데 이거 어차피 기관들이 물렸네요. 기관들이 물려서 갖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튀겠죠. 5,000원 쪽으로. 그래서 보유하셔도 될 종목이고요. 다음은 샤페론. 자, 이걸 또 들어 올리네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못 팔아서 그래 이게.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데 좀 조정을 좀 더 받아야 되거든 사실. 조정 받아야 되는데 조정도 안 받고 그냥 움직이네. 이게 이제 또 넘어가면 아까 봤었던 이제 현대약품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숨겨져 있는 비만 치료제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오늘 아침에 기사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이제 심장병에도 특효약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당뇨병에도 당연히 특효약이고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 나왔던 거니까 또 살 빼는 약으로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중이고 거기다가 젊어진다는 얘기까지도 심장학회에서 유럽 심장학회니까 심장병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또 재탕을 해가지고 또 올리는 거 보면 근데 이제 앞으로 한 달 뒤에서 얼마나 많이 팔려는가. 유럽에서 이미 많이 팔렸고 매진을 했었고 부족해갖고 뭐 난리가 났었던 그런 이슈가 있었으니까 국내에서도 뭐 지금 뭐 전화다가 뭐 폭주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난리를 한다고 하니 뭐 일단 막상 이제 열어봐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연예인들이 광고에 나와서 먹었더니 진짜로 살이 빠지더라. 뭐 이런 이제 후기들이 막 나오게 되면 너도 나도 막 이제 사갖고 그러면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샤페론 사고 싶어갖고 막 날라다니니까 막 점점점 막 상한가가 막 날라다니니까 막 그때 가서 이제 쫓아붙게 되면 그때가 이제 고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고점은 왜냐면 이제 알약도 나올 거고요, 패치형도 나올 겁니다. 그때는 조심하세요. 지금은 아직 초기라고 생각이 돼요. 이쪽은 더 가겠죠 뭐. 자, 하여튼 조정받으면은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물 건너간 것 같고 이런 애들이 자꾸 움직이게 되면은 제2의 비만 치료제를 보시면 된다 그랬죠.
자, 다음. 자, 명문제약으로 가겠습니다. 자, 명문제약. 자, 명문제약도 비만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제 낙태법 지지 관련주도 되고 치매 관련주도 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서 좀 강하게 움직여서 전고점을 뚫으나 했는데 그대로 또 다 밀렸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제 뚫으면 그때는 이제 그게 없어요. 저항이 멉니다. 여기를 뚫으면 그 다음은 이제 3,500원, 이제 4,000원 이런 자리인데 3,000원 뚫으면 여기는 그냥 넘어갈 것 같고 3,300원 넘어갈 것 같고 이렇게 길게 보면 한 5,000원까지는 보이거든요. 뚫게 되면 3,000원이 이제 분수령입니다. 이 3,000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뚫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나잡아봐라 패턴으로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5,000원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제 바닥이에요 바닥. 이미 많이 올라오게 이제 30%나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서 어쨌든 언젠가는 뚫게 될 겁니다. 그 언젠가는 세력들이 마음을 먹을 때에도 숨겨진 비만 치료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이제 우리바이오 자 오늘의 표역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바이오 자 일전에서도 여기에서 한번 추천해가지고 한번 수익을 한번 냈고 그 이후에서는 오성첨단 소재만 주고 우리바이오는 한 번은 얘기했던 것 같은데 4,000원대에서 근데 오늘 4,000원대 한 방에 넘어갈 뻔했는데 살짝 넘어갔었죠. 4,000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4,045원까지 올라갔다 다시 밀렸는데 일단 전저점 자리를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는 시장이 오늘 왠지 안 떨어질 것 같아서 아침에는 왔다 갔다 했지만 시장이 안 밀릴 것 같아서 한 이 정도가 이제 저점 바닥을 예측이에요, 예측. 양봉이 뜨게 되면 확인 매수인데 근데 양봉이 뜨게 되면 싸게 못 사요. 양봉 뜨게 되면은 뭐 7%, 8% 이렇게 장대 양봉 이렇게 수젠텍처럼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은 그냥 쫓아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쫓아가면은 물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측적으로 일단 전저점 자리 지지가 되니까 자, 현재 가격 3,690원 정도에서 지금 마이너스 났을 때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기존에 샀던 사람은 추가 매수 해보시고 기존에도 이제 4,000원대 공략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한 방에 올라오죠. 오늘 아침에서 4,045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추가 매수라든 신규 매수라든 하다 보면은 움직일 땐 한 방에 갑니다. 거래가 여기도 실렸고 여기도 실렸고 여기 실렸지만 앞에도 거래가 실려 있죠. 이렇게 매직 거래량이에요. 차트도 이렇게 바닥에 있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돌리죠. 그래서 하락 추세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쭉 빠졌다가 지금 상승 추세 돌리는 상황인데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정받은 거.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이 매매하다가 물려도 수익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패턴들. 그러니까 완전 고점은 아닌데 떨어진 상태에서 돌린 애들. 계속 떨어져 있는 애들은 좀 말썽을 좀 부릴 가능성이 있지만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올라가 돌렸는데 조정을 받은 애들. 그때에서 공략하면은 샀다가 잠깐 물렸어도 시장이 분위기가 폭락이 안 나오면 이런 애들은 다시 또 튀는 패턴이에요, 패턴. 그래서 시장이 계속 무너지지 않고 이러다가 이제 돌릴 거예요. 미국 시장이 계속 위로 상방향을 계속 터치를 하니까 이러다가 이제 눌러놓고 하다가 코스피가 돌기 시작하면 그때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때에 대비해서 일단 저점에 있는 종목 잘 보셔라라는 표본의 우리바이오니까 자 오늘의 표역 종목 우리바이오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본 우리바이오 매수가는 3,690원 선에 만나봤고요. 아직까지도 이 투자 고민 가득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딱 3가지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바로 신청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 저희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바로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 BNC 굉장히 또 오랜만에 만나보는 종목이네요. 4,879원 매수 자리도 괜찮으십니다. 30%의 비중 가지고 계신데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한국 BNC 현재 3.52%,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약 4%대의 강세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시각 5,15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일단 매수가는 좋으신데 다만 어제 개파락이 나오는 바람에 좀 마음이 철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이 매수가까지 수복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자, 한국 BNC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이게 이제 보톡스 관련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 이슈도 있고, 마리아나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괜찮은 종목인데, 이게 그렇게 등치가 되게 무거운 건 아닌데, 셀트리온급으로 굉장히 무겁게 움직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 시가총액은 3천억밖에 안 돼요. 3천억밖에 안 하면은 벌써 여기를 뚫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모양만 만들어요. 저점 갔다가 올라왔다가 또 내려왔다가. 그래서 그냥 뭐 무겁게, 그러니까 셀트리온급으로 무겁다 그랬어요. 셀트리온처럼 움직여요. 셀트리온도 막 팡팡팡 치고 가는 게 아니고 얘는 무거우니까 말 그대로 40조짜리입니다. 4천억도 아니고 4조도 아니고 40조짜리예요. 그래서 무겁다 보니까 오르다가 내리다가 오르다 내리다가 굉장히 무겁게 움직이는. 한국 BNC는 가벼운데 셀트리온처럼 움직일 필요가 없거든요. 움직일 거면 한 방에 쭉쭉쭉쭉 이렇게 튀어줘야 되는데 예전에 여기 움직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좀 무겁다는 게 좀 단점이고 시가총액에 비해서 무겁게 움직인다는 게 단점이고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6,000원, 뭐 6,500원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기다렸다가 올라오는 정도를 생각한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은 종목이니까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좀 빠른 종목을 원한다 그러면 지금 수젠텍처럼 이런 애들을 하면 돼요. 이런 애들 시가총액 지금 1,000억도 안 하는 수젠텍 뭐 내려올 때 지금 수익 구간이잖아. 어쨌든 빠른 걸 원하면 이 수젠텍이 밀리면 이런 데 샀다가, 그럼 얘네들은 원래 토끼가 깡총깡총 뛰니까 걔는 원래 깡총깡총 뛰는 거고 거북이는 느릿느릿 거니까 원래 느릿느릿 걸자는, 그러니까 특징들이 있어요. 종목마다 특징들이 있어서 얘는 원래부터가 움직일 때 펄떡펄떡 뛰는 놈이니까 움직일 때 이렇게 팍팍팍 튀겠죠. 그러니까 빠른 종목을 원하면 최근에 빨리 움직였던 애들 아니면 거래에 실려서 급등했던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교체를 다시 하시면 되고, 아니다. 왜냐면 급등했던 애들은 또 급락하기도 쉽고 변동성도 심하니까 한국 BNC처럼 좀 안전하게 무게감 있게 셀트리온처럼 천천히 올라가면서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안전한 수익을 원한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스타일마다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막 급등하는 종목들을, 그러니까 내 종목만 빼고 다른 종목들은 급등을 하니까 아마 마음이 좀 급할 텐데, 한국 BNC는 마음을 급하면 지는 종목이니까 천천히 가져가는 쪽으로는 6,000원까지는 무난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모비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현대모비스 현재 매수가가 25만 원, 그리고 30%의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 또 이 단기 고점을 향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금 이 시각 0.4%가량 빨간불 켜면서 24만 8,5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이틀 뒤죠. 25일 날 IR 일정이 있긴 한데 매번 이 IR 일정마다 흔들리는 주가에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서 정리를 해볼지 조금 더 가져가 볼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자, 지금 25만 원이면은 이제 저항 때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는 자리잖아요.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죠. 그러니까 지수가 2,700을 지금 갔다면 혹은 2,800을 넘어갔다면 얘도 27만 원을 넘어가면서 우상방으로 더 30만 원 올라가고 이럴 수 있으니까 지수를 보면서 더 가져가면 되는데,
이거는 가정이잖아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면 제가 미리 그려놨네요. 2,700, 2,800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져가면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럴 때에서는 한번 파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산단 말이죠. 개인들은 안 덤벼요. 개인들은 열심히 던지고 있으니까 뭐 너무 급해갖고 지금 뭐 손실인데 지금 뭐 1,500원 손실이잖아. 굳이 뭐 급해갖고 막 던질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지수가 지금 강하지 않으니까 또 저항권에서도 밀릴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25만 원부터 26만 원 사이 뭐 이 정도 올라오면 수익이 날 때 그때에서 비중이 30%나 되니까 뭐 10%를 줄이건 10% 줄이건 뭐 전량 다 줄이든 어쨌든 줄이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줄이든 3분의 2를 줄이든 아니면 절반을 줄이든 그거는 이제 선택이고 조정받으면 다시 사셔도 돼요. 밀리면 다시 사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어차피 올라갈 거예요. 이것도 올라가게 생겼어요, 지금. 조정받으면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사고 있고 저는 그래서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장으로 지수 2,000 깨지고 막 지금 2,500 깨져갖고 2,000 내려가고 막 1,500 내려가고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삼성전자 보면 그렇게 돼 보이는데 원래 삼성전자가 저런 식으로 헛발질하고 있고 삽질하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현대모비스든 현대차든 유한양행이든 셀트리온이든 나머지도 다들 삽질하면서 밑으로 다 땅굴 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지금. 삼성전자가 헛발질하고 이상한 짓 하고 있으니까 다른 애들이 힘을 내고 올라가고 하이닉스도 오히려 삼성전자를 밟고 올라가려고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목들을 보게 되면 시장은 급락하거나 떨어지는 하락장이 아니고요. 어쨌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도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지수가 그렇게 급등을 안 하니까 그냥 수익 나면 한 절반 정도나 절반 이상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30만 원도 보는 그런 전략으로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까지 보면 30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일단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NS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수가가 36,700원, 8%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거래량이 다소 회복이 되나 했지만 결국 오늘 들어서 5일선 밑으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 이상 내려서게 되면서 22,700원 선에 거래 중인 현재 SNS텍. 매수 단가가 다소 있으시다 보니까 걱정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설계해 볼게요. 자, 너무 많이 빠졌죠. 반도체 장비인데 우리나라만 이렇다고 그랬죠. 일본, 미국, 유럽 반도체 장비주들은 아니래요. 많이 올라갔거나 많이 반등 줬거나 지금 신고점을 돌파하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래요. 지금 삼성전자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만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갖고 있을 만은 합니다. 근데 바닥이 나왔느냐 안 나왔어요 아직. 바닥이 안 나왔으니까 추가 매수도 안 되고 많이 빠졌다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15,000원까지 빠지게 되면 현재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30%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긴 했지만 마이너스 64%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신규 매수하면 여기서도 15,000원까지도 얼마든지 밀릴 수 있으니. 근데 이미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빠져. 65% 빠진 상태에서 지금 신규 매수했을 때에서 30%가 떨어질 수 있지만 65%에서 76%. 그러니까 불과 10%밖에 안 빠집니다. 똑같이 15,000원 떨어져도. 그러니까 이미 많이 깨진 상태에서는 파이가 줄었잖아. 줄은 상태에서 거기서 더 줄어봤자 얼마 안 줄지만 지금 신규 매수했다가 더 떨어지게 되면 정신 못 차리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냥 관망해야 돼요. 관망해야 되고 나스닥이 신고점을 돌파하고 엔비디아가 이제 곧 5천조를 돌파할 겁니다. 애플도 5천조 곧 돌파할 거예요. 애플과 엔비디아가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먼저 6천조 가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누가 또 7천조 먼저 가냐. 뭐 연말까지 7천조 먼저 달성하는 게 누가 될까 뭐 이러면서 이제 박빙승부 막 그러면서 IT주들이 또 막 불붙고 막 움직이면 그러면 우리나라 종목들도 뭐 아이폰 관련주 아니면 무슨 뭐 반도체 관련주 해갖고 엔비디아 관련주 해갖고 막 이래저래 움직이면 그땐 얘도 뭐 3만 원, 32,000원 또 회복하는 자리가 올 겁니다. 36,000원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되지만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요. 지수도 못 올라가고 우리나라 반도체만 울고 있고 뭐 해외 반도체는 웃고 있고 뭐 그래서 그런데 때가 되면 디커플링에서 커플링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장의 주인공,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이 우리바이오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67%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3,685원 선에 거래 중인 우리바이오, 낙폭을 다소 줄여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인 수급이 개선된 모습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현재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이 나란히 동반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가운데 0.12% 약하게나마 빨간불 켜고 있는 코스피 시장. 현재 2,570선까지 현재 수복을 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시죠.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외인만이 나홀로 현재 매물 팔아내고 있는데요. 730선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2%가량 낙폭을 장 초반 대비 확대해 가고 있는 코스닥 시장. 오늘따라 이 코스피는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지만요. 코스닥은 큰 폭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락하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렇게 코스닥이 유독 빠지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어제도 그랬고 뭐 오늘도 뭐 다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지수가 그냥 약한 거는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니까. 근데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보면 일단 코스피가 지금 버티죠. 그러면 코스닥도 제한적으로만 하락하지 뭐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뭐 하락하는 이유들이야 뭐 여러분들이 뭐 불안해하는 뭐 여러 가지 근데 그게 다 핑계이니까. 핑계로 떨어지는 건데 뭐 진짜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차트적으로는 정상입니다. 근데 제가 왜 비정상이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지지하고 넘어가고 지금 800을 갔었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중국 시장도 강했고 미국 시장도 강했고, 그러니까 미국이 어제 2% 3% 빠졌으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아, 미국이 3% 빠지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빠졌구나. 이해가 될 텐데 미국이 하나도 안 빠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게 비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제외를 하고 차트적으로 볼 때는 봐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전저점까지 밀려도 박스권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싫은 거예요,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돈 벌기 싫은 거, 그러니까 돈 버는 거를 보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세력들이. 그러니까 세력들이 아주 성질이 못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거를 즐기는지 하여튼간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데, 근데 적당히 비정상이어야 되지 말도 안 되는 비정상은 예전에 이렇게 떨어졌던 것처럼 이렇게 폭락은 이거는 쉽지 않고 그냥 요 정도 수준. 그래서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자, 일본 시장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중국 시장이 열렸을 텐데. 일본 시장 마이너스 0.04 안 빠지죠? 얘네들 눌림목이에요. 그리고 일본 시장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얘네들 떨어지면 또 올리고 떨어지면 잘 올라가요. 떨어지면 잘 올라가는 장이고, 뭐 중국은 원래는 우리나라처럼 맨날 같이 그렇죠? 동병상련 똑같은 마음으로 맨날 떨어지고 맨날 그렇죠? 그랬던 장이었는데 얘네들은 지금 바뀌었고요. 되게 좋게 바뀌었고 우리나라 장만 이래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래서 뭐 지금 중국 시장도 올라가죠. 살짝 올라가고, 뭐 일본 시장이야 뭐 미국 시장 올라가는 거 보고 양봉나고 올라가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닥이 밀리지만 이런 얘기하는 것도 웃긴데 그냥 싸게 사는 기회입니다. 참 우리나라 시장에서 맨날 떨어지는 장인데 무슨 싸게 사는 기회냐 하겠지만 차트만 봐선 그래요. 왜냐면 이 전저점이 어차피 지지가 될 거니까 내려오면 싸게 사는 기회는 맞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유가 있고 어차피 올라갈 종목들을 선택을 해서 공략을 해야지 그냥 아무거나 싸게 사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승부가 안 납니다. 이유가 있는 애들. 제일 만만한 애들이 제약주라 그랬어요. 올 겨울에서는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뭐 돼지열병이라든지 방역주라든지 아니면 신약 관련주라든지 이미 CDMO 관련 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이쪽 애들은 잘 움직였으니까 그 다음 이슈가 또 생길 겁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이슈도 끝나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거 보면 그 다음에 또 신약이라든지 뭔가 획기적인 뭔가가 또 이슈를 잡고 올릴 수 있으니 일단 제약주들 제일 간단한 게 뭐 엠폭스하고 코로나죠. 뭐. 그래서 그쪽 관련주 쪽으로 잘 보면 뭐 지금처럼 이게 흔들릴 때에서도 결국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결국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슈를 믿고 버틸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만 잘 버티면 됩니다. 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바로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대응하기가 어려운 종목이죠. 23만 6,500원 그리고 3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흐름 바로 보자면 그간 이 상승 흐름을 이어오나 싶더니 다시 한번 꺾이게 되면서 0.23%가량 올라서고 있습니다. 17만 1,60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네이버.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짜볼게요. 자, 네이버는 눈물의 종목이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원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강하게 올라갔던 애들이 한 번 빠지면 기본 2년을 봅니다. 그리고 적당히 4년을 봐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근데 그 4년 안에 못 움직이면 8년을 걸립니다. 그러니까 조선주 증권주들이 요즘에 강한 이유들이 요즘이 아니고 한 2년 전부터 강했던 이유들이 8년, 10년을 빠졌기 때문에 강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약주가 원래 코로나 이전에 2016년도, 2017년도 그때 바닥을 치고 강하게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 안 나겠지만 2017년도에 엄청 강했습니다. 그냥 제약자에 제자만 들어가면 다 폭등했었던.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을 치고 떨어졌거든요. 떨어질 때 전 한 4년 걸릴 줄 알았는데 2년 만에 급등을 했어요. 그게 코로나 때 2020년도 다시 급등을 한 건데 그래서 생각보다 좀 빨리 급등했던 건데 자, 어쨌든 그래서 네이버도 보면 이게 안 갔던 게 아니고 한때 주식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랑 네이버부터 사고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2021년도인가 봐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아니다. 그 얘기가 나왔던 게 이때입니다. 이때도 엄청나게 비쌌어요. 이게 중간에 한번 액면 분할하고 가격이 바뀐 겁니다. 이때 당시 제가 그 여의도에서 강연회 할 때에서 그때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오시면서 했던 얘기예요, 그분들이. 주식할 때 네이버부터 사고 한다고. 저는 그래서 그때 좀 걱정을 했어요.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그때는 많이 올라갔죠. 여기서 그때 당시 기업 합병 분할한다고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때 당시. 이 무거운 종목이 그때 당시 뭐 300%인가 뭐 200%인가 막 올라가고. 그 이후에서도 또 액면 분할을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엄청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2013년도, 14년도도 많이 올라갔지만 이때 당시도 많이 올라갔지만 이때도 많이 올라갔었어요. 이때도. 여기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다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많이 간 거예요. 여기서도 100% 가까이 올라가서. 근데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샀어요. 그리고 나서 갔어요 또. 코로나 시절 이후에서 2021년도까지 엄청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을 얘기해 드리면 이미 여기서부터 샀던 사람들이 이때 엄청 많이 올라가서 이때 당시 주식을 사게 되면 삼성전자랑 네이버부터 사야 된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이쁨을 받았던 종목이었는데 많이 수익도 많이 가져다주고 그 이후에서도 배신을 하지 않고 엄청나게 엄청나게 수익을 내주다 종목이 오히려 이때 많이 올라가갖고 팔았던 사람들이 괜히 팔았네 하고 한탄했던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으니 빠져도 되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많이 올라갔으니까 주식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떨어진 게 1년, 2년 떨어졌죠. 그러니까 적당히 떨어진 거예요. 적당히 떨어진 거고 이제 여기에서 반등을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 과거에서는 진짜 영광의 종목이었지만 현재 한 2년, 3년 동안에서는 네이버는 뭐 눈물의 종목 내지는 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물려 있는 사람들 다 그렇고. 그러니까 다 이게 역사가 반복하고 그럽니다. 원래 그래요. 뭐 과거에 뭐 조선주들이 좋았지만 뭐 한때는 제일 미움의 대상의 종목이었고 지금은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오래 기다리게 되면 다시 또 이쁨 받는 종목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길게 보세요. 지금 이제 한 3년째 떨어지고 있는데 한 4년 정도 빠지면 더 이상은 이제 안 빠지고 다시 또 올라갈 거니까 한 2년, 3년 가지고 있으면 25만 원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전분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건 지수가 올라가야 되니까 지수를 보면서.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마무리하고요. 자, 저는 그럼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아직까지 제가 유튜브 상담 못 도와드린 게 너무 아쉽습니다. 꼭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내일 조금만 더 다시 한번 일찍 상담 신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신고가 시장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 테마 장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우리바이오 오랜만에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죠. 최근 이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